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바리스타 저희가 시사 이슈 원두로 준비한 거는요. 오늘 주제는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한 것이지 이 권력 교체를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진보 언론 기자들을 향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뭔 소리냐? 지금 계속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러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검찰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것을 두고 뭐 검찰 장악이냐 뭐 이런 어떤 비판적인 보도들이 진보 언론에서도 좀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게 그렇게 볼 것이냐? 예. 저는 우리 사회가 정권 교체를 한 것이지 권력 교체를 한 것이 아니다. 이것만 명확하게 본다면 이 사안은 최근에 법무검찰 인사는 해석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시간이 좀 분석이 지나긴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주 두고두고 계속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늦었지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저는 시사 원두 커피 내리고 좀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를 제가 알게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뭐랄까요, 한겨레에서 처음 봤는데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에 제가 항상 여러 가지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엘리트식 없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항상 가진, 어쩌면 한겨레가 회복해야 할 그런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우리 허재현 기자가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더욱 허 기자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아래로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속성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리프액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허재현 기자의 유튜브 방송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한 알람 기능 반드시 클릭해 주셔서 허 기자가 좀 더 큰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김용민님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5일 만에 검찰 간부 32명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를 냈죠. 평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단행이다. 아니면 어떤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장악이다. 뭐 이런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뭐 조중동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진보 언론 진영에서조차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검찰 장악 이런 뭐 이렇게 좀 비판적인 보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렇게 볼 게 아니다 라는 취지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진보 언론 기자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제목에서 제가 설명드리듯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한 건 맞는데요. 과연 우리 사회가 권력 교체까지 된 것이냐? 이거는 날카롭게 봐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정권이 교체됐다고 우리 사회의 그 정권에 따라서 정말 암약하고 있는 모든 권력들이 다 교체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거 제대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 검찰의 최근에 인사 논란을 보면서 판단을 굳혔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에 살고 있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랑 스스로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됐어요. 진보 언론 기자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은 바꿨는데요, 검찰 대통령은 아직 못 바꾼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권력의 실세가 누군지 잘 보세요. 권력 감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권력 과연 청와대에만 있습니까? 조국 민정수석, 조국 법무장관이 권력의 실세 같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의 실세 같습니까? 잘 보세요.
정권 감시도 해야 되는데요. 선거를 통해서 교체되지 않은 진짜 우리 사회의 권력들도 함께 감시해야죠. 왜 청와대만 감시해요? 진보 언론 기자들 좀 묻고 싶습니다. 조국만 실세입니까? 굉장히 나이브한 거죠. 제가 이 검찰 총장, 이 추미애 장관에게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이 추미애 장관이 사실 좀 뭐랄까 굴욕을 무릅쓰고 이걸 밝힌 거 아니에요. 법무부에서 인사협의를 하려고 총장한테 오라 그랬는데 윤석열이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를 해도 안 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별도로 외청해서 따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런 관례에도 없는 거를 들어줄 수도 없고 끝까지 윤석열 총장이 내 방에 찾아오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검찰청의 얘기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견 수렴을 못하고 인사를 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굴욕을 당한 건데 오죽했으면 이거를 국민에게 깠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고 여기서 보지 말고 저기서 따로 만나서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뒤에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요. 사실 이게 이번 정권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고 원래 그랬더라고요. 원래.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도 뭘 좀 잘 모르시고 얘기한 건데 전례 없었던 일이 아니고요. 이게 원래 관례였더라고요. 보니까. 미쳤습니다. 이 검찰들이 지금까지. 이걸 지금까지 계속 관행으로 용인을 해왔던 거예요. 외청에서 계속 따로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하고 만나서 인사 논의를 해왔던 거예요. 건방지게 감히 검찰이 일개 법무부의 외청에 검찰청장이 말이죠. 아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경찰청장이 경찰 인사를 놓고 따로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우리 좀 따로 어디 카페 같은 데서 봅시다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왜 검찰청장은 그래? 야, 근데 이게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검찰이 인사 작업을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원래 이제 사무실에서 하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검찰청하고 어떻게 논의를 해왔냐면 옛날에 이제 과천에 보면 그 무슨 뭐 호프 호텔이라고 있었대요. 거기서 따로 논의했거나 아니면 그 양재동에 그 왜 그 뭐 K 호텔이라고 최근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호텔방 같은 거 잡아놓고 거기서 법무부 사무실 안에서도 작업을 하고 그 호텔방에서도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그게 끝까지 검찰 쪽하고 법무부 쪽하고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따로 만나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지금까지 담판을 지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담판 지은 확정된 안을 들고 법무장관이 청와대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관례라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도 이걸 몰랐나 봐요. 관례가 그러니까 이게 전례 없는 거를 윤석열 총장이 요구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전례였던 거예요. 야, 이러니까 제가 검찰 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몹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 이거 당장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런 게 어딨어요? 검찰청장이 저는 검찰총장이란 용어를 쓰기가 싫습니다. 자기가 뭔데 뭘 다 총괄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검찰청의 청장이지. 우리가 경찰총장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보고 우리가 인사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인사안을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이런 것을 제3의 장소 호텔 같은 데서 만나서 우리 담판 찝시다 이럽니까? 경찰청장은 안 그러는데 검찰총장은 왜 그렇게 하냐고요. 미쳤습니까? 자기들이 무슨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아요.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됩니다. 척반하장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장악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검찰총장이 지금 마치 그 법무부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황당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왜 이걸 호텔에서 따로 논의하자고 불러요? 윤석열이 감히 추미애 장관한테. 참나. 검찰청법을 보면요, 여러분. 엄연히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입니다. 자, 장관이 총장한테 이틀에 걸쳐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총장이 어떤 얘기도 안 해요. 오히려 그냥 법무부 장관한테 먼저 그 인사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호텔에서 따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이걸 못 받아들인 거죠. 다른 법무장관들은 다 그렇게 해왔는데 왜 추미애 장관이 이걸 안 해주겠다는 겁니까? 뭐 이런 거죠. 윤석열 총장이. 자, 여러분, 검찰청법 8조를 보면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검찰총장이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사이에는 위계 질서란 게 있는 거예요. 예. 장관의 요구를 총장이 안 따른 건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검찰청법 34조 1항 이것도 좀 보면 이거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장관이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의견을 들으라는 건 일종의 좀 권고 규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의견에 무조건 구속되어 있는 뭔가 그런 거를 설명한 그 법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의견을 듣고 협의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협의하러 장관실로 오세요. 호텔방 말고 내 장관실에서 합시다라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는 호텔에서 했는데 왜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나 못 가요. 이런 거 아니에요. 건방지게. 에? 그게 관행이라면서. 그럼 누가 지금 검찰청법 34조 1항을 어긴 겁니까? 추미애 장관이니까 윤석열 총장입니까? 의견을 밝히러 가야 되는 거는 총장이에요. 근데 총장이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미애 장관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귀책 사유 아닙니까? 예. 완전 이거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검찰만 지금 민주주의 사회 이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이 조직 자체가 진짜 헛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자, 여러분. 그리고 검찰 장악 논란 이렇게 지금 진보 언론도 계속 쓰는데 지금의 검찰은요. 행정부가 장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장악이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 제가 장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요. 일반적인 수사검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 정치검찰을 장악해서 싹 다 물갈이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사명감을 갖고 정역 없는 수사를 펼치는 건 그런 검사들은 좋죠. 네, 좋은데 이 사명감이 넘쳤던 검사들도 이 갑자기 정신을 잃을 때가 있는데 뭐냐면 검찰 권력을 조금이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정치 권력에는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요. 예. 제가 언제 조국 수사 하는 거 자체를 반대했습니까? 국민이 언제 조국 수사 하지 말래요? 너무 무리하다라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편파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나경원 의원의 그 자녀들의 수사와는 속도나 어떤 양적인 면에서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왜 이렇게 편파 수사를 합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검찰 조직 내부의 어떤 그런 것을 이제 고발하는 어떤 그런 수사는 왜 이렇게 굼뜹니까? 이문정 검사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 있잖아요. 문서가 이제 위조한 어떤 그 의혹에 있는 검사를 감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감찰 안 하고 봐주기한 의혹. 그래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차장 고발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이거를 왜 이렇게 수사를 안 해요?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아무리 신청해도 받아주질 않아요. 왜 이렇게 편파 수사합니까? 왜 사명감이 넘치던 검사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얽혀있는 문제만 닥치면 갑자기 사명감이 쏙 사라져버려요. 갑자기 정치검찰이 된단 말이죠. 이런 정치검찰들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악해야죠, 지도부들을. 정부로서 당연히 할 인사를 한 겁니다. 이번 법무장관. 그거 하라고 추미애 장관이 있는 거예요. 자, 조국 장관을 수사했다고 물갈이 이렇게 해서 검찰 지휘부를 물갈이했다라는 건 조중동 프레임이고 물타기입니다. 여기에 진보 언론들이 말려들면 안 돼요.
자, 국민들이 왜 정부를 교체했습니까? 그 날도 추운데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촛불 들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예? 우리가 이런 요구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장관들은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그런 검찰들만 정권에 아부하는 검찰들만 승진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거 외쳤습니까? 언제 그런 거 외쳤어요? 예? 검찰 개혁하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검찰 개혁하면서 동시에 그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은 다 장악해 주십시오. 우린 그걸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제대로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 검찰들을. 그거 해야죠, 당연히. 예? 그런데 약간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을 이 윤석열 총장이 다 쳐내줄 줄 알았는데 의외의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오히려 자기가 쳐내기는커녕 자기가 한 몸이 돼서 정치 검사들하고 사실상 한 몸이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윤석열도 사실 잘라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민주주의자라서 임기가 남아있는 검찰총장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에? 사실 전 이것도 불만이에요. 에?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이 검찰이 조국을 수사해서가 아니라요.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이 검사들을, 에? 이 정치 검사들을 제대로 걸러내질 못하니까 그래서 수뇌부들을 다 교체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검찰 좀 장악하라고. 에? 자, 검찰 장악해야 됩니다. 촛불의 요구를 부인하는 검찰은 모두 다 잘라야 되고요. 국민의 요구를 따르는 검사들만 살아남겨야 됩니다. 자, 커피 내리고 허재영 기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허재현 기자의 시사바리스타입니다. 자,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그 부장판사가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번에 그 검찰 그 고위직 인사를 두고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로 규정하고 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예, 뭐 이런 이제 공개 비판글을 남겼죠. 많은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김동진 판사가 과거에 원세훈 그 전 국정원장의 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1심 무죄 판결 났을 때 그때 지록이마 판결이다 이러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려가지고 국민 영웅 판사가 됐죠. 에? 그런데 이런 판사가 추미애 장관의 이번 고위직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막 비판하니까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조차도 법무 인사를 이렇게 비판한다 이러면서 막 신나서 보도를 했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냐하면 법조인은요 원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 가장 우리 사회에서 판단이 보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자, 그런데 검찰 고위직 인사라는 건요. 어떤 법원 판결이 아니고요. 정무적 판단인 거예요. 예. 헌법적 판단과는 다른 어떤 정치 행위인 거거든요. 그래서 김동진 부장판사가 사실 이번에는 좀 뭐랄까 좀 너무 나서신 거예요. 예. 아니면 솔직히 이런 글은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데 언론이 너무 이 법조인의 어떤 하나의 견해를 너무 권위를 부여해서 크게 보도를 한 거예요. 네. 자, 요즘 언론들이 말이죠. 무슨 검사가 뭐 이런 어디다 글 쓰고 무슨 판사가 이런 주장하고 무슨 뭐 변호사가 이런 주장하고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 보도를 해줍니다. 네. 보도를 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런 보도들에. 네? 제가 왜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면 이 법조인들은 우리 사회에 가장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집단인 거거든요. 우리 사회 평균적인 바로미터가 돼서는 안 되는 집단인 겁니다. 예?
이 보수적인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조는 해야 되는데요. 지나치게 권위를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보적인 판사, 아무리 진보적인 변호사, 아무리 진보적인 검사도 우리 사회의 평균 바로미터로 보면 그 사람들은 보수예요. 예. 양승태 이런 사람은 완전 극보수인 거고요. 예? 김동진 부장판사 이런 분들은 그냥 평범한 평균적인 보수 판사인 거예요. 예. 그 정도만 돼도 사실은 합리적인 거거든요. 예? 이런 보수 법조인들의 이야기들이 너무 과잉해서 언론이 막 보도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김동진 부장판사가 이 추미애 장관의 이 법무검찰의 인사에 대해서 판단한 거는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 법조인의 그 있을 수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되지만 너무 크게 무게중심을 둬서 보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도 막 진영주의자고 비난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진영주의자인지는 저도 계속 돌아보겠습니다. 예. 끊임없이 성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뭐 방송에서 단 한 번이라도 유죄수는 무죄다 이런 주장한 적 본 적 있습니까? 유죄수가 표적 수사당했다라고 주장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예. 저는요. 유죄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우리 편이니까 봐주자. 예?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백원우처럼. 예? 제가 제가 주장하는 건요. 이 유재수의 감찰을 조국 수석이 제대로 안 했다고 처벌까지 검찰이 하겠다고 나서는 것.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지. 유재수는 무죄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 우리 편이니까 제가 다 봐주자 이러고 있습니까? 누가 그래요? 정무적인 판단 뭐 이런 것들 잘했냐 못했느냐 조국 수석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총선에서 심판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검찰이 나서가지고 국민이 판단해야 될 부분에 검찰 지들이 개입하고 나서가지고 몽둥이 들고 설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 에? 총선에서 국민이 해야 될 일을 왜 검찰이 나서서 벌써부터 3개월 전부터 총선에 개입하고 이러고 있냐고요. 이건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수사를 빌미로 전형적인 정치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총선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진영 논리 가지고 우리가 검찰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들 차려야 돼요. 진보 언론 기자들이. 에? 한겨레 젊은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그런 성명을 낼 수가 있어요. 이 나이브한 친구들 같으니라고. 답답해 죽겠어요. 검찰의 과잉 수사라는 어떤 표현도 진보 언론이 쓰는 게 과연 적절한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희 리포액트에서는요. 그래서 검찰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 이렇게 프레임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1월 10일 날 검찰이 청와대 그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뭐 한겨레랑 경향도 뭐 검찰의 과잉 수사다 뭐 이런 비판이 있다 이렇게 썼던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과잉 수사? 이거 과잉 수사입니까? 정치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예. 왜 정치 개입이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총선 앞두고 청와대를 계속 무슨 범죄 집단처럼 이미지화 할 우려가 있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예? 검찰이 지금 총선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 굴줄이 지금 소환하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에? 최강욱 비서관 총선 앞두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보십시오.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검찰의 과잉 수사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예. 검찰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건 제가 좀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그 추미애 법무장관의 그 이제 취임 사태 줄탁동시라는 말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줄탁동시란 말이 이제 사자성어인데 그 이제 알을 이제 깨고 나오는 그 병아리 있잖아요. 이 병아리가 밖에서 이제 어미가 사실 이렇게 막 같이 이걸 깨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안에서 이거 혼자서만 이렇게 부리로 깨기에는 조금 힘이 약해.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걸 같이 깨주거든요. 엄마 새가.
그래서 이게 왜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이 얘기를 했냐면 검찰 개혁을 우리가 막 밖에서 쪼아가지고 외부에서 막 이렇게 쫀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검사들도 함께 검찰 개혁에 해주셔야 된다. 같이 우리 이 벽을 깨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문정 검사 같은 분들이 그 안에서 이제 같이 깨려고 하는데 이런 검사가 몇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이 좀 하자. 뭐 이런 이제 주문을 한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뭐 좋은 사자성어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진보 언론 기자들이 해야 될 일은 말이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 권력 감시해야죠.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사회의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는지 날카롭게 봐야 됩니다. 예. 이 한가하게 뭐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럼 자유한국당 50, 민주당 50 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균형적으로 뭐 분석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같이 봐야 돼요. 예. 이문정 검사들 같은 사람들이 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검찰 조직 안에 5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이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 알 같이 깨줘야죠. 그리고 물론 만약에 추미애 장관마저도 제대로 검찰 개혁 안 하고 있다면 적당히 검사들하고 타협하려고 한다면 진보 언론 기자들이 매섭게 비판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정부 믿었는데 왜 검찰 개혁 이렇게 적당히 하고 말어? 비판해야죠. 매섭게. 그게 진보 언론의 역할이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시사바리스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 정권 교체를 한 것이지 권력 교체를 한 것은 아닙니다. 눈 부릅뜨고 감시합시다.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